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8%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0.53% 하락했어요.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뭐 거래대금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하루였는데 음, 코스닥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급등한 부분을 절반 정도 이제 내주고 1000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이제 바닥 다지기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뭐 케이카 같은 종목들은 뭐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이 외에 뭐 특별히 좀 말씀을 보탤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고 그리고 위메이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오늘 특별히 움직이긴 했지만 바로 오늘의 종목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급등한 부분을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드디어 좀 하락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25만 원인데 24만 5,700원까지 이 종목이 어제 찍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고점 신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과연 이제 고점일 것인지 아니면 저점 형성 후에 다시 머리를 만들어 갈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머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고점 신호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메이드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워낙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 자 24만 5,700원짜리가 자 20만 원까지 오늘 16%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변수가 크죠. 그리고 일단 시장을 너무 좋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흐름을 너무 좋게 봐버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제를 놓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고점, 내가 생각하는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고점이었을 경우에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는 게 가장 맞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일단 딱 세워 놓는 거죠. 어떻게 기준을 지금 요 부분이 고점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24만 5,700원짜리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한 17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뭐 요 부분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제 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이제 차트 흐름상 자연적인 흐름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 상승 계속 이루어졌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락할 때도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할 때도. 그래서 이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또 급락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어떻게 상승의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이제 하산할 때에 어떻게 하락할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전제를 이렇게 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기준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미 오늘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좀 하루 이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계단식으로 빠질 거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빠질 거고 지금 오늘 하락이 굉장히 컸는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큰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반등 없이 하락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일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지금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실 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기다려 볼 것 같고 17만 원 부근에서 붐 차트를 자세히 보신 이후에 거기 이제 저점이 잡힌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한번 매수에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1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장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죠. 사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오위즈홀딩스도 있고 위메이드도 있고 다날도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예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날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날은 9,000원에서 이제 16,0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12,700원까지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까요? 아니면 덜 빠질까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거는 거의 11,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빠집니다. 그럼 지금 12,65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이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차트를 좀 많이 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래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재료의 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한 30% 됩니다. 30, 40%는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제 예측에 온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좀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한번 아래 꼬리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네오위즈홀딩스도 많이 올랐죠. 네오위즈홀딩스도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도 그랬고 게임빌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올랐어요. 이게 좀 좋지 않거든요. 떨어질 때는 그냥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갭을 메꾸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갭을 메꾸면서 떨어지는 거는 좀 별로다.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갭을 크게 메꾸면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 지금 바로 매매하신다기보다도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항상 최저점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그 가격이 좀 남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공포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인포뱅크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 상승은 크게는 없었지만 일단 이상적으로 흐름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좀 모멘텀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 자, 신원종합개발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굉장히 셌죠. 오늘 뭐 1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두 번째 상승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단연 선두권이고 그 종목 중에서 웹스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낮진 않았는데 이게 사실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대주주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매수하려다 보면은 대주주가 매도 공시가 나와버리면 시간으로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경우는 매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판다라는 걸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대주주가 파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있고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죠. 그리고 회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특별히 봐줄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모르겠어요. 뭐 대주주가 그렇게 애착이 심할까요? 애착이 대주주, 이 회사의 대주주가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사를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낮고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이런 회사들은 대주주의 충성도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순전히 이제 촉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재춘이라는 분인데 39%인데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고,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39%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요 39% 지분에서 한 10%가 없어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40%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한 25%까지 대주주 물량이 있어도 특별히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대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16%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적대적 M&A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의 그 회사보다는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그래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도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줄고 있고 회사의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이 이제 보자면 웹스보다는 좀 낫습니다. 시가총액도 더 높고.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미스테리한 종목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지지율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굳이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상승시킨 거 보니까 앞으로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